성경의 말씀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나를 굉장히 존중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 삶의 만족을 느끼니까 항상 웃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울지마 돈지라는 다큐멘터리. 거기 남수단에서 봉사하시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 다룬 다큐멘터리 기억하시는지요? 며칠 전에 14일이 이태석 신부님 선종하신 세상을 떠난 지 15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어수선하고 정말 갈등으로 쌓여 있는데 이럴 때 이태석 신부님의 생각, 그의 정신 한번 오늘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만들었던 KBS의 구수한 PD, 지금 이태석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구수한 이사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5주기면 조그만한 행사, 이 신부님 기리는 행사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매년 하니까 네. 했는데 올해 이제 15주기인데 네. 남달랐어요. 항상 그 14일 날은 전남 담양의 신부님 묘지에 가서 네. 저희가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는 한 60명이 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전에 이제 신부님만 모르는 분들,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한 40명 해서 네. 굉장히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10남매잖아요, 이 신부님이. 제 기억이 그렇죠. 맞다면. 네, 10남매. 몇째죠? 9번째. 9번째. 거의 막내? 막내죠. 네. 네. 어머니한테는 막내나 다름없는 의사 만들어놨던 신부님 돼버린. 그렇죠. 근데 이제 이태혁 신부님 위에 네. 계신 형님도 신부님 한 분 신부님이시고. 계시죠? 그 다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누나도 수녀님. 네, 네.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네. 뭡니까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사제가 되겠다고 네, 네.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원망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 하나, 그러니까. 딸도 이제 하느님께 보내드렸는데 네, 네. 왜 내 세 번째 또 네. 그러냐. 그런데 이제 이태혁 신부님이 원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제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제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확고해서 네. 어머니께서도 결국은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 다큐에 기억나요. 신부님이 유일하게 못 놓고 가는 거 하나 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는 이태혁 신부님을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KBS에 있을 때 그 다큐멘터리 아이템을 막 찾다가 네. 그 수단의 슈바이처 선종이라는 주요 뉴스에 포털에 이렇게 딱 네. 떠요. 그래서 그 선종이나 슈바이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단이라는 두 글자에 확 꽂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KBS 했을 때 전쟁터를 한 5년 동안 다닌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주로 험한 거 취재하시는 네네. 분이시잖아요. 근데 추정 이제 60분 이런 네, 거. 전쟁터라는 데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데인데 네. 그 현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아니 누가 그때 수단이라는 나라는 특히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신부님이 가셨다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기사를 보니까 기사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 돌아셨다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의사, 그다음에 그 학교를 만든 교육자, 네. 그다음에 그 브라스 밴드 만든 음악 지휘자, 네.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 네. 너무나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 그 형님을 찾아뵙고 부산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인터뷰를 누구를 했냐면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고발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네. 보니까 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정말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이제 인터뷰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아드님의 삶을 이대로 그냥 떠나 보내면 안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을 만났어요. 자식의 어떤 교육에서 어머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걸 느낀 거죠. 왜냐면은 자식에 대한 뭡니까 그리워하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찍다가 같이 울었으니까요. 네.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울지마 톤즈를 뭐 종교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종교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저는 고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오로지 뭐죠? 돈과 명예를 쫓는 이런 교육 시스템. 특히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한테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말씀, 자식을 그냥 떠내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울지마 톤즈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된 거죠. 신부님이잖아요. 의사이기 전에. 가서 성당을 먼저 지어야 할 텐데 학교를 먼저 세우고 네. 그 뭐라고 나레이션이 나오냐면 예수님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 공영방송에서 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별하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잘 이게 방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신부님을 그 한 사제의 삶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삶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의 이제 만나지 못했으니까 신부님의 생전의 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느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곳에 성당을 지었을까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지었을까. 아, 정확한 멘트가 그거군요. 네,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 넘치는 그 학교를 지었을 것이다. 그 사실은 굉장히 놀란 거죠. 왜 놀랐냐면 어떻게 신부님이 보통 우리가 선교 활동을 바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얘기를 할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울지마 톤즈를 만들어도 괜찮다.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게 종교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니니까.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랑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학교인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제자들 이제 그 인터뷰를 쭉 통해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처음에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뭐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7살 때 군대에 끌려간 소년병 아이들이었어요. 그 수단의 소년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유엔에서도 아직 인정을 했잖아요. 어릴 때 애들 데려다가 군대에 내보내는 거죠. 아, 수단 분쟁으로 그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수단이. 네. 군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군인이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한 집 한 집에서 뽑아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제 그 소년병 애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를 쭉 했는데 7살 때 군대 가서 9살이 되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죠. 네. 그러면은 10살이 돼갖고 이 얼굴을 이렇게 사진들 보면요. 이 눈이 우리 눈하고 달라요. 살기가 등등한 눈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신부님을 만나고 나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애들이 아주 순한 양처럼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죠. 도대체 저 신부님은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그 사람을 죽이던 아이들이 저렇게 천사처럼 변했을까? 이게 또 이제 뭐냐면 우리의 그 청소년의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하고 딱 연관이 돼요. 그래서 봤더니 특별하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그 유엔에다가 얘기해서 네. 빼내와요, 군대에서. 근데 애들이 또 군대를 또 가요. 네. 왜?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군대를 가요. 근데 그걸 또 빼나와요. 빼어가지고 애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던 성당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책상을 놔가지고 책을 나눴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죠. 네. 그렇죠. 아니 애들이 보게 하는 거죠. 네. 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뭡니까 세상 내가 이제 그 영화 속에는 소개를 안 했는데 신부님 그 쓰시던 방에 가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서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한 4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전쟁을 멀리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세상의 밝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 뭡니까 이게 칠판 하나 세워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처음에 80명 학교인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2년 만에 1,200명의 학교가 돼요. 그것도 뭐냐면 유치원,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뒤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자들이죠. 번듯한 학교가 돼 있지만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전적으로 파괴된 건물을 그 학부모들을 다 불러갖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왜 필요한지 네.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같이 천장 지붕 씌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실을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자 학교를 만들어주고 책을 너희들한테 줘서 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 죽이던 아이들이 그렇게 순한 양이 됐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엔 신부님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와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거 보여주고 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이 안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 톤주의 마을에 들어오면 워낙 못 사는 데니까 한 달이 지나면 떠나는데 이분이 6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왜 안 가지?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학교를 짓고 저기 병원을 짓고 치료를 해주잖아요.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냐면 신뢰가 쌓였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신부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랬어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이제 요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울지마 그 부활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네. 있어요. 사진에 뭐가 있냐면 애들이 사진만 찍으면 엄지를 이렇게 딱딱 내밀어요. 저도 그게 울지마 톤지 때는 몰랐어요. 이게 네. 엄지가 뭔지를. 네. 근데 부활 영화로 찍어가서 이제 애들 인터뷰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한테 이거 했대요. 이거 너희들이 최고야. 그 브라스 밴드가 신부님 사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게 슬프게 그 음악을 연주하고 가는데 아이들이 네. 이렇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은 그 신부님한테 배운 거예요? 네, 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최고라는 거 뭐냐면 애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자신감, 혼내지 않고 그리고 항상 무언가 얘기하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 세 개가 아이들이 바뀌게 된 아주 이제 그 배경이었다. 이건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세계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만 편집이 된 것도 있겠지만 신부님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 항상 웃고 있어. 그 말기암 와서 건강검진 우연히 받았다가 말기암으로 이제 판정이 나고 무슨 콘서트인가를 하는데 그 기타 치면서 웃고 계세요. 그죠? 궁금했어요. 근데 궁금했는데 제가 네. 그 웃음의 의미를 일반 사람보다 빨리 해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대가 취재를 할 때 네. 종군 기자나 그 의료봉사 온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웃어요. 왜 그러죠? 그 무서운 곳에 가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이거였어요. 신부님이 하신 얘기 중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고마워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성경의 말씀에 저는 이제 불교 신자라서 네, 그러시다면서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유명한 성경 네, 근데 구절이죠. 네. 처음에는 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게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게 왜 나를 도와준 거냐? 내가 누굴 도와준 거지.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사회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뭐냐면 내가 나를 굉장히 존중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 삶의 만족을 느끼니까 항상 웃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터에 가서 종군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였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취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뭐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부님이 항상 웃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전쟁터나 이태혁 신부님께서 남수단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을 많이 하러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에 이태혁 신부 얘기가 나오면서 봉사에 대한 그 정리한 게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봉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가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왜? 봉사는 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했을 때 내가 누군지 행복한 거.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님이나 종군 기자나 목숨을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였어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던 거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자 대한민국으로 2025년 1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딱 돌아서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것만 챙겨야 되고 갈등하죠. 그것도 뭐죠? 욕심이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이태심은처럼 이타심과 어떤 어려운 사람의 삶을 걱정하는 공감 능력으로 키웠을 때 과연 사회가 이렇게 될까?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은 왜 제가 단언을 하냐면 이게 신부님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부님처럼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북유럽 국가입니다. 네. 그 유엔에서 매년 1월 달에 발표해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 1등부터 5등까지 올해는 발표를 안 했는데 작년에 보면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다 북유럽 국가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네. 덴마크, 핀란드. 거기가 왜 행복할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타심 깊은 거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저는 그래서 이태혁 신부님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신부 이태석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삶에 들어가 있는 이타심과 공감 능력이에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는데 이태혁 신부님 삶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두 번째 그 영화 만드셨을 때 네. 그 제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 나오셨었어요. 네. 그때도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이태석 신부의 사랑, 헌신, 봉사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이태석 신부의 행복을 말하고 네.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희생정신 이게 아니고 그냥 남 돕으면 자기가 좋은 거야. 즐거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맨날 웃고 다녀. 이게 이제 이태혁 신부님 삶이 국경,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는 곳마다 신부님 영화를 틀어주면 울어요. 네. 종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해서 틀어주면 울어요.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이제 이념, 보수와 진보 쪽에 가서 영화를 틀어줘 강연을 하면 똑같이 울어요. 왜 울지? 한 사제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리더십 센터에다가 세계적인 리더십 센터에다가 영화 테이프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몇 개 리더십 센터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그 시카고 밑에 있는 그 인디애나폴리스라고 거기에 그린리프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 서번트 리더십을 네. 만들고 확산시키는 곳이에요. 섬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연구원들을 다 모아놓고 영화를 다시 틀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영화를 안 보고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영화를 틀어가지고 카메라를 세 대를 딱 갖다 놓고 찍었어요. 뭘 찍었냐면 그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웃고 우는 장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웃을까? 울을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딱 지시를 하고서 봤더니 한국 국장에서 보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센터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절대로 이태혁 신부를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감동스러운데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한 수도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것이 신격화되거나 마치 그렇죠. 신처럼 되면 안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영웅을 그 생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삶의 일부분. 그러면서 뭐냐면 매우 아까 얘기했던 공감합니다. 네. 그 제가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신부님처럼 그러니까 신부님의 삶을 5개로 분석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경청,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세 번째 욕심을 내지 않고 네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섯 번째 그 나보다는 그러니까 이타심이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네. 이게 5가지 삶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하고 운다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태희 신부님 삶은 뭐 굉장히 대단한 삶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꼭 필요한 삶이었구나. 근데 그 5가지가 뭐냐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비결이었던 거죠. 네. 이제 의사니까 근데 처음엔 가서 교육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거 병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차려야겠구나 해서 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병원부터 시작했어요. 병원부터 시작하셨고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하루에 그 이제 우리 의사 이제 의료계에도 좀 새겨드릴 얘기가 뭐냐면 네. 하루에 환자를 300명을 봤어요. 그건 제가 신부님 그 진료부 책을 봤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밀려들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자가 누구냐면 내과 환자가 아니에요.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그러겠죠. 거의 종합병원 수준인데 네, 네. 혼자서 하다가 이제 보조의사를 두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루에 300명씩 그 8년 동안 의료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사고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나라는 그 원주민들이 토속신앙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겠죠. 외부인이 들어와서 몸에 칼을 들어와가지고 칼을 대가지고 죽잖아요. 그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날 그 톤주자에게 맹주 원주민의 맹주가 네. 신부님 앞에서 진료를 받아요. 자기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 사람 막 배 네. 아프다고 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게 신부님이 또 가장 반긴 환자가 누군가 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우리 같으면 뭐 돈을 많이 주는 환자 아닙니다. 가장 그 반겼던 환자가 새벽 3시 이후에 오는 환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기가 교통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한 걸어서 오는 멀리서 거죠. 막 걸어서 막 네, 며칠씩 그래서- 걸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오면 새벽 3시에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지금 몇 시인데 두들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식당을 갑니다. 가서 뭘 꺼내? 밥을 꺼내와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걸어왔잖아요. 멀리서. 그래서 밥을 먹이고 진료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8년 동안 의료사고가 없던 이유는 뭐냐면은 의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한 거였어요. 환자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신부님은 저 떠난 지 오래됐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지금 우리가 바라던 세상, 미래 우리가 진짜 그 지내야 될 미래 네. 이 부분이 신부님의 삶처럼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점 때문에 이태혁 신부님을 이렇게 오래도록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스 밴드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통 사람 생각할 땐 먹고 살기 힘든데 빨리 글이나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먹고 살게 해줄 텐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때가 전쟁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쟁 때 하루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못 먹는 아이들이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밴드를 조직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동네 가 보면은 그냥 시신이 그냥 깔려 있는 거죠. 네. 집에 가 보면 어머니 죽어 있고 아버지 죽어 있고 아니면은 형제가 죽어 있거나 맞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 그게 뭐냐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밴드를 만드는데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 도대체 저 위험한 날에 35인조 브라스 밴드라고요? 네. 그러면 적어도 악기가 한 6개, 7개는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악기, 한 개의 악기를 가리키는 것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다 알아야 가르칠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6개, 7개를 누가 와서 가르쳤을까 봤더니 네. 신부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눈물 나는 게 뭐냐면 영화를 만들 때 한국에 있는 아시는 분들한테 편지 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 이러면서 뭐냐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돈을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악기를 한국에 사가지고 가서 악기 연주법을 본인이 배워요. 배워가지고 아들한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총을 만지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6일 만에 합주를 해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죠.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어떻게 6일 만에 합주를 해내냐, 이게.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배경이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보니까 어느 날 총만 만지던 아이들인데 갑자기 신부님이 무슨 악기를 갖고 왔는데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악기가. 네. 금관악기 이런 거는요. 네. 네. 그럼 뭐 하나 봤더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네.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저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하루 종일 악기 알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6일 만에 합주를 해냈는데 브라스 밴드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준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신감. 나도 뭔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냈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단한 교육자라고 본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교육자, 교육 방법을 톤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활 영화에 나오는 뭐 소개됐지만 50명의 의대생을 배출을 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왜? 아이들이 자기들한테 헌신적으로 해준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거죠. 정말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신부님 자기들 해주니까 나도 나중에 신부처럼 될 거야? 뭐 하려고? 의사가 돼갖고 신부처럼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의대생만 제가 찾은 애는 사실 70명이에요. 그래요. 다교에서 47명인가 이렇게. 네, 70명인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미국 쪽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미국에서 지원하게끔. 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그 의사가 된 배경은 바로 신부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백병원인가요? 인제대 거기 2명 있죠. 병에 와서 네.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따고 네. 돌아간 거예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한국 의사가 된 거예요, 그분들은? 아닙니다. 그 지금 아마 전문의 과정을 갖고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그거 끝나면 이제 돌아갈 거라고 그럼 그 척박한 의료 환경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 하고요. 친구들이. 지금 네. 저희 재단에서 지금 이제 그 지원해주고 있는 장학생들 중에 네. 상당수가 또 지금 그 톤주 한세린 마을에 가서 이제 인턴 끝나고 네. 네, 가서 의료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인 의사들. 아니죠. 신부님 제자들. 신부님 제자들이 그 친구들은 의대를 졸업했죠. 수단에서. 수단에서 나와서. 네. 그래서 신부님이 있던 그 한센이 마을에 가서 네, 봉사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했냐면은 이 재단이 해야 될 일은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가장 목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저희가 3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톤조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수련 애 중에 그러니까 한 해 중에 이제 한세린 마을 가서 진료를 해요. 네. 그러면 재단에서 월급을 줘요. 월급을 그래서 이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의대 애들은 이태혁 신부님이 계실 때처럼 이제 그게 순환이 되고 있고 내후년이 되면 이제 의사만 한 30명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메고 다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제 신부님은 떠나셨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의대를 가서 네. 의사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부님이 치료했던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네.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드신 영화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이군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게 네. 종교적인 부활이 아니라 네. 사랑의 부활입니다. 네. 누군가가 사랑의 불씨를 던졌을 때 그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불씨를 또 나눠주고. 네. 근데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남수단 얘기가 아니라 부활 영화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랑의 부활을 많이 시켜야 지금처럼 그 뭡니까 갈등, 뭐 분열, 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태익 시민의 삶은 단순하게 영화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이제 더 훨씬 커져갖고 지금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요. 현지에서. 현재요? 네. 현재. 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제 안타깝게도 신부님이 떠난 후에 네. 병원도 문을 닫았고, 병원은 문을 닫았단 말도 예,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학교도 우리가 그 신부님 계실 때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한사님 마을도 옛날 신부님이 오시기 전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한사님 마을에 이제 계속 그 의식주, 식량, 네. 생필품을 계속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학교는 1000명까지 늘었었는데 학생이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 나라나 그 지역에서 그걸 유지할 만한 힘이 없나 보군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돈보다도 이태혁 신부님은 돈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열성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네.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많이 도와준 거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하시죠? 많죠. 많고 이제 네. 또 15년이 흘렀는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나오는데요. 제가 참 재밌는 것은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15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절반이 또 바뀌는 세월인데 아주 묘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의 삶은 보통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면은 반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네. 1000만 가게 영화도 6개월 지나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기억도 안 나죠. 몇 년 지났죠. 근데 네. 이 신부님 삶은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간 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가 그 교황청에서 최초로 상영이 됐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계기는 그 바티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그 이제 그 교황청에서 큰 행사를 하니까 앞두고 한국의 날을 지정을 해서 이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대사께서 이제 이 부활 영화를 좀 상영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부활 영화를 가져갔어요. 가져가 상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부활 영화를 보고 어떤 추기경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지금 그 교황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신호드라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추기경님들이 다 집합을 해요. 네, 네. 모이셔가지고 교황님 주좌에 하에 카톨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리는데 그 기간에 가서 영화를 틀어봐라. 어떻게 저런 영화를 안 트냐.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무턱대고 가서 교황청을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국 가서 두들긴 거예요. 그 처음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교황청에서 영화를 상의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갔어요. 영어로. 그 책자를 드렸더니 이태혁 신부님 산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지?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교황청 안에서 네. 그 일반이 못 들어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추경님들 모시고 네. 주교님들 모시고 영화 상영이 됐어요. 근데 전 세계의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추기경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알릴 수 있는 기회네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 울어요. 그걸 이제 카메라로 네. 다 찍었어요. 교황청 내부의 모습을 네. 외부 카메라가 들어와서 찍은 것도 처음이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제가 강력하게 욕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세 번째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PD세요. 네.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와서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럼 뭐 자막은 영어로 합니까? 이탈리아로 합니까? 영어 더빙에 네. 이탈리아 자막 넣어가지고. 교황청. 그래서 이제 네. 뭐
그날 영화 테이블 달라 그래갖고 네. 테이블 다 나눠드리고 책자도 나눠드리고 네. 이제 부활 포스터 그다음에 이제 감독 프로필 네. 나눠했더니 이제 해외에서 자기 나라에 와서 영화를 좀 상영해 줄 수 있냐 뭐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말에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갑니다. 가서 뉴욕, 워싱턴, 시카고, LA 쪽에 네. 가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데 교민 대상으로 상영하는 게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백인 대상으로 상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 신부님이 네.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헌신을 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종 갈등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이태석 신부님의 삶으로 인종 갈등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지금 섭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필리핀 네. 뭐 이렇게 좀 몇 군데 다니려고 하죠. 필리핀은 또 천주교 국가고. 네, 네. 카톨릭인데 거기는 뭐냐면 그 빈민촌 네. 아주 그 빈민촌에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빈민촌에 가서 신부님의 영화를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자.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한국을 알리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슈바이처 박사의 삶, 수단에서의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분들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밖에는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로 보면서 슈바이처 박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많이 알려졌죠. 네. 이태석 신부님은 사실은 아직은 이렇게 글로벌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숭고한 정신은 저는 정말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노도에서 네. 영화를 상영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교황님도 그때 이제 외국 순방 중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리고 우리 사제들이 네. 가야 될 길이다.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영화 부활이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바람. 그 친필 네. 이제 그러니까 그 교황님의 의견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한국인 사제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 네. 뭐 그분들은 굉장히 큰 정말 재단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에서 가장 이 신부님 기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리더십 학교죠. 네. 이태석 리더십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타심과 공감 능력을 어릴 때부터 계속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가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뭐 정치 지도자가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됐을 때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주로 고등학생들. 이제 리더십 학교는 재단서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재단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그 학생들을 뽑아서 그냥 이렇게 재단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누구냐면은 그 스웨덴의 오선 의원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이 정말 특권 없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네. 인간이면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걸 포기하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 좀 애들한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오선 그 원래 토론 의원이 그분이 오세요. 계속 번역은 옆에서 이게 동시통역. 동시통역으로. 야. 네. 동시통역.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자유학교 교장, 네. 코넬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런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만나게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2월 초에 저희 갑니다. 남수단에. 네. 2월 달에는 이제 그 아이들 중에 뽑아가지고 직접 톤주를 가서 직접 애들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느낌을 너희들이 네. 좀 느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작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또 갑니다. 그거는 뭐 1년 과정입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해마다 아니면은
봄 가을에 네. 그 8주씩 네, 8주씩 하고 그다음에 그럼 뭐 기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있죠. 학생들이 양성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4기인데 네. 지금 수료생이 100명입니다. 제2의 이태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월 14일 날 네. 그 신부님 묘지에서 무덤에 손을 딱 얹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그립습니다. 신부님을 뭐 이렇게 뭐 신부님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같이 계셨던 어른들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고 그랬죠. 네. 평생 사실은 아마도 지금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추정식분 오래 하셨고 진행도 하셨고 많이 알아보죠. 그 험한 몰래카메라 많이 제가 고발 프로그램 네. 하다 보니까 네. 아직 근데 많은 분이 그러세요. 갑자기 고발 프로그램 하시다가 행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네. 옛날 얼굴과 지금 얼굴은 너무나 다르다. 막 고발하고 다닐 때 하고. 그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신부님이 해온 일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봉사인데 네. 이런 봉사를 하면서 사실 신부님의 삶을 지금 계속 그 경험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막 애들한테 연락하고 네. 혼도 내고 달래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기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제 재단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이 재단 돈을 일절 못 쓰게 막아놨어요. 네, 네. 그래갖고 저 이제 이 개인 돈으로 지금 사비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자기 돈 써가면서 그 고생을 왜 하냐 그러는데 그게 꼭 뭐하냐면은 그게 아주 중독이 되는 게 있어요. 신부님 그거 같은데 한번 딱 그 맛을 느껴보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봉사활동, 그러니까 봉사죠. 네, 네.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니까 뭐 여기서 이걸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연말에 이제 3번째 이야기, 이제 영화로 저희 이제 그 우리 이태석 리더십 학교 애들하고 네. 또 이제 남선 학교 애들하고 한 이제 그 부활보다는 또 발전된 얘기, 우리들의 네.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영화도 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해서 뭐 거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신부님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그 해서 이제 교육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영상을 학생들이 보게끔 그 일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이태석을 양성하는 거. 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 저 최근에 이런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리더가 무엇인가? 리더 역할이 뭐냐? 네, 네. 그러면 그런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2025년에 대한민국에 주는 파도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예전에 저 스웨덴인가요? 덴마크인가요? 네. 거기 그 정치 그거 취재하신 적 있으시죠? 정치 다큐멘터리를 5가지 그랬죠. 우리 정치가 하도 이게 발전이 없으니까 네. 그 이야기 잠깐만 여쭤볼까요? 네. 네. 우리 정치를 보시면서 그때 취재하신 거와 견주어 보면 네. 참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미국 우리 정치가 뭐 일본 정치도 사실은 엉터리고 선진국 정치 중에 엉터리가 많은데 북유럽 정치를 보면 참 진짜 풀뿌리 잘하고 네. 봉사하는 정치를 해요. 그 봉사죠. 봉사인데 제가 그때 거기를 왜 갔냐면 왜 북유럽이 행복한가 네, 아, 봤더니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였어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북유럽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치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니 우리나라처럼 택시만 타도 모든 사람이 정치인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네,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정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하고 만났던 오선 의원이 저한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은퇴했어요. 다시 정치 안 하십니까? 했더니 나 지금 정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민단체에 들어가고 도와주는 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도와주는 거. 규칙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 그 저보고도 너 지금 우리 찍어오는 이유가 이 정치인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 정치가 뭔가 좀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정치다. 너도 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다. 근데 우리 정치는 뭐죠? 권력입니다. 네.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북유럽 정치가 협치가 잘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정치의 목표가 국민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정책을 내놨을 때 여당이 봤을 때 저 정책이 자기들보다 좋다 그러면 양보를 하고 합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야 합의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북유럽 정치 5편을 하면서 네. 우리 사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봉사의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일단 1번 특권이 없어요. 특권이.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전거 애 안고 와서 네. 어머니가 뭐 의회 활동하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한국에서 계속 그래요. 우리하고 정치 환경이 다르는데 자전거 타고 다닌다? 길이 이렇게 밀리는데 무슨 자전거 타고 다니냐? 어떻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니는 거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를 보여준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걸어 다녀도 굉장히 행복하고 떳떳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인간을 본 거예요. 국회의원을 본 게 아니라 직책을 본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 봤더니 이제 교육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의 철저합니다. 북유럽은. 네. 그런 부분을 봉사의 개념이 뭔지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깨우치다 보니까 정치인이 되면 뭐죠?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걸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에 가면요. 잉바르 칼손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분을 어렵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인터뷰하자니까? 세단차? 아닙니다. 그 영하 12도가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들어옵니다. 혼자서. 네. 그 비서 있습니까? 그 비서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왜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까? 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시죠? 국민의 세금을 돈 이런 돈 헛되이 쓰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기분이겠어요?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아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죠? 신뢰가 생기고 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신뢰를 받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 뽑아주는 네. 그런 사람을 뽑는 유권자의 자질. 사실 시민 한 명 한 명의 그 자질, 학력, 지식 이런 건 절대 우리가 뒤지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봤던 다큐에서는 북유럽 어느 나라는 용적률을 기준선만 정해놓고 그 땅 주인, 집주인, 건물주, 공무원, 시민단체 모여서 아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요만큼만 하면 법이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규정하지 않으면 용적률 275%면 274.99%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보면 공무원과 지역사회, 땅 주인 아 그래요? 우리 그러면 그 정도 높이에서 지을게요. 그 성숙한 시민사회가 좋은 정치인들을 뽑고 좋은 정치인들은 봉사하고 언제든 떠나고 참 이게 왜 우리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네. 그 3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중적인지를 많이 보잖아요. 취재를 네, 하다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그 이제 해답을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찾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님의 삶을 보면 일단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빠져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빠져버리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북유럽 정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타심과 공감력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님의 삶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네. 그런 해석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한테는 네.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힘든데 제가 요새 굉장히 기쁜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너무너무 기뻐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무엇을요?
이태석 신부님을. 예, 그래서 사실은 자 전남 장흥, 고흥, 네. 아유 먼 데입니다. 해남 네. 여기도 오라면 그냥 갑니다. 왜 가냐면 이태석 신부님을 그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태석 신부님 삶이 뭔지 알으니까 초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바로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영상 보여주고 신부님 이야기해주고, 예,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강연이 한 100, 몸이 150일. 몸이 두 개가 아니라서 못 가신다면서요? 근데 이제 힘이 드는데 즐거운 거죠. 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뭐 재미삼아 불교 신자시잖아요. 네.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그분의 스토리를 찾아내고 우리 사회에 알리시고 부처님의 삶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근데 다 그 맥락이 다 똑같은 부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저기 법당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네.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네. 백중 기간에 네. 부산에 홍법사라는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야, 재밌다 이거. 네. 한 600명, 700명. 근데 이제 스님한테 3번을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얘기해도 됩니까? 백중이면 불교에서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중 기간에 뭐냐면은 7주를 그 유명하신 스님들이 설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프랜카드가 되어 있는데 항구에서 정말 굉장히 유명한 스님들 사이에 제가 딱 써 있어요. 4번째 강사로. 그래서 이제 강사를 갔는데 3번을 여쭤보고 그 강연을 하는데 신자들이 울어요, 앞에서. 겁이 난 거예요. 거의 다 돼가지고. 네. 1시간 반을 하는데 1시간 25분 지나가지고 야, 이거 스님 큰일 나겠구나. 왜? 법당에서 신부님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다 울면 나중에 원부 안 돼. 그래서 제가 딱 뒤를 돌아다 보니까 신부님, 그 스님이 살짝 웃고는 계신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이태혁 신부님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대요. 바로 이것이 신부님의 사랑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네,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주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님 모신 거는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고 네. 그 스님들이 이미 그 뜻에 다 공감하시고 그러면. 네, 그것이 부처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네. 아셨으니까 초대하셨겠죠. 네. 그죠? 네. 자, 마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오늘은 우리 이태석 신부님 선종 15주기 이태석 재단의 구수환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